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하는 시간이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인 이 현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전쟁 시작한 지 2주, 3주 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은 이제 중동 분쟁은 사실 확전되거나 갑작스럽게 뭐 병원이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뭐 지상군이 투입됐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 잠깐 출렁거려요. 근데 더 큰 악재가 뭐냐? 네. 미국의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현 수준의 고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게 더 큰 악재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 물론 국제유가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전쟁이 나면 네. 조금 강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좀 뜨뜻미지근 네. 그리고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전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다면 네. 오히려 파월 의장은 연설 있을 때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너무 강한 노동시장, 성장률이 너무 좋으니 이 과열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언급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자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세계 채권 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서 네.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 10년물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5%를 돌파해요. 그래요? 야,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를 갖고 있으면 연 5%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센 건데? 누가 주식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돈 뛸 염려 없고. 그렇죠. 미국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잖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서 현혹하면 안 돼요. 우리 독일 안 망한다라고 해서 독일 국채금리 마이너스 가면서 혼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독일하고 미국은 사정이 다르지. 사정이 다르니까. 독일은 그러니까. 그렇고 미국은 달러를 막 찍어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파 본색을 드러내니, 네. 야, 이 정도의 이제 발언이라면 미국발 고금리가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네. 가계 이자 부담, 기업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럼 다시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도 좋아요. 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소매 판매가 잘 돼. 그래요? 네. 야, 이상하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오히려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저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왜 바이든 인기가 없어요? 바이든 들어서 잘 된 거 아니에요? 물가가 높아도 너무 높다. 물가가 높다. 지난해 6월에는 9%까지 올라가서 40년 만에 최악이었었던 물가가 네. 아직도 3% 이상에서 움직이고 3.7%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희소될 때까지 목표치로 내려올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연 5%를 웃돌면서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아까 이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인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가? 16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도 있어요. 네. 미국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회계연도 예산을 처리 못해서 의회가 네. 셧다운되고 미 의회 하원 의장이 지금 날아갔거든요. 네. 공석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례적이에요. 이해가 네. 안 되는. 네. 전 세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전 두 개를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도 지금 하원 의장이 부재인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 지금 공화당에서 지금 후보 내세우고 있는데 다 지금 낙마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은 예정된 구체 물량을 계속 쏟아내야 돼요. 시장에다가 쏟아내려고 하는데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러네. 당연히 금리는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본적인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 아까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성 발언을 내놓으니 네네네. 야,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야,
중국 위안화 약세예요. 중국 경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발 위기 있고요. 물론 최근에 경제 지표 하나둘씩 좋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올해 들어서만 거의 73조 원어치 미국 달러 국채를 팔고 있어요. 위안화 표면적인 이유는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거지만 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주면서 미국이 지금 IT 관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하니까 보복 차원이라는 겁니다. 응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복. 그렇습니다. 그놈의 피해 보복이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 미국 경제 왜 좋냐? 소매 판매 9월에 봤더니 한 달 전에 비해서 0.7% 이상 증가했는데 당초 기대는 0.2% 정도 늘어났겠지 3배 이상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안 좋고 물가가 높게 되면 고용이 줄어야 되는데 고용이 안 늘어나잖아.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게.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해부터 네. 아마존부터 뭐 하물며 구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IT 기업들이 다 감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늘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인력들이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 업종 일자리, 넓어진 일자리에 뉴욕으로 오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신규 일자리, 서비스업 일자리가 33만 개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야, 고용도 시킬 필요가 있고 경기 성장 좀 둔화될 필요가 있다. 물가를 컨트롤 가능한 2%대로 안정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도 야, 그러면 지금 연준은 이제 FOMC 회의를 2번 앞두고 있어요. 11월 1일 또 12월 13일 올해 2번 앞두고 있는데 그럼 금리 단기적으로 인상할 거냐? 인상 안 해도 돼. 너무 고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연히 물가는 잡힐 거야. 대신에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요. 이런 컨센서예요. 사실상 11월 1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아니라 기준금리 99.9%가 동결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고 인하 가능성까지 낮춰 0.1%이긴 하지만 인상이 아니라 내려야 될 때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12월 13일도 마찬가지로 80% 이상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다만 내년에 당초 연준의 이제 컨센서스는 그동안 뭐였느냐?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은 야, 내년에는 이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서너 차례 인하해야 돼. 이런 컨센서스가 없어지고 야, 내년에 금리 인하 하반기로 가더라도 한두 차례 이상 할 수 없을 걸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 또 뭐 글로벌 증시 하락 이런 것들이 우리 가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전쟁이라는 변수에 더해서 미국의 고금리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악재다 보니 야, 연 5% 이자 주고 하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3.5%야. 다 안전자산이 미국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주식에서 5% 낸다 하더라도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달러 강세다 보니 손해예요. 그렇죠. 손해니까 당연히 달러, 이 채권, 예금 이쪽으로만 돈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개월 만에 코스피 지금 2,400선 붕괴됐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770선이에요. 전쟁 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앞서 제가 전 세계 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이라는 건 전 세계 채권 금리 기준입니다. 미국 국채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금리 동결한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 거의 지난 1월에 금리 한번 올리고 지금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이미 7%를 넘어섰어요. 연내 이런 속도로라면 8%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 상달이 모두 6%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게 내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네요. 맞아요. 6.6% 그리고 막 변동금리 3개월마다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뭐 은행에 적금 하나 더 들면은 0.5% 1% 깎아줄게 뭐 이랬다가 또 조금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안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이랬다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금융당국의 미스매치예요. 지난해는 사실은 한국은행과 연준이 금리를 막 이제 베이비 스텝, 빅 스텝으로 막 올릴 때였잖아요. 그때는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면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음에도 대출금리 내리려면 가상금리는 낮추고 우대금리는 높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오히려 정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 규제 낮추다 보니 네. 오히려 가계부채가 너무 늘었어요.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느니까 이제는 금융당국이 그냥 내버리고 있어요. 아이고. 은행은 이때다 싶어서 네. 우대금리는 낮추고 가상금리를 얹으면서 그러니까요. 배불리게 정말로 땅 짚고 지금 헤엄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종사자로 키워야 되겠어요, 자식들을. 방법이 없겠어요. 자, FP님께서 미국 계신가 봐요. 미국 지금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 소장님은 미국 실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설명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이거요. 맞아요.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네. 저는 미국 지금 경기가 비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은 빚내서 투자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30년 모기지 금리가 얼마냐? 8%예요. 그러면 주택 시장이 바로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데 네, 네. 미국의 모기지 30년물은 네.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고정금리야. 그 사람들은 이미 제로 금리 시대에 받아놨던 거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나 문제가 뭐냐? 기존 주택 판매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 예. 새로 빚져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저는 이 미국 경기도 분명히 고금리 때문에 꺾인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났잖아요.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 예? 개미들 완전히 허리 부러져요 지금. 송귀나님께서 한반도 리스크는 필수이건만 부채질하는 무능력 인간 리스크 때문에 지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 매매를 주고 기업들은 줄도 서나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잘 나갑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이러셨어요. 불편한 진실 하나.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다. 또 하나 더.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전쟁까지 있으니까. 비빌 네. 언덕이 없어요. 그렇군요. 내수 안 살아나죠? 수출 안 되죠? 이러니까 살아날 언덕이 없는 데다가 특히나 우리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자본시장이다 보니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동요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두 개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를 1년여에 걸쳐서 카카오, 호텔신라, 아니. 호텔신라 예.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했어요.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먼저 빌려와서 매도하는 건데 원래 차입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차입하지 않고 네, 차입도 안 먼저 하고. 매도하고 떨어지면 그때 갔다가 이제 메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 카카오는 좀 본질적인 문제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지난 2월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으로 하이브, BTS의 소속사하고 경쟁 붙었단 말이에요. BTS가 그때 하이브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 시세 조정을 했어요. 시세 그렇죠. 조정을 예. 우군 들여다가 사모펀드 들여다가 한 2,4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 단가, SM 공개 매수 단가 12만 원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그러면 공개 매수라는 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제가 제 주식을 좀 사주십시오라고 네. 해서 하이브에 넘겨야 되는데 그 가격 12만 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패했어요. 결국은 15만 원으로 이제 공개 매수 단가를 올린 이제 카카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무려 2,400억 원을 동원해서 이제 이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게 금감원의 조사 결과예요. 근데 금감원의 조사 결과, 금감원은 조사하더라도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에 넘겼는데 이거 일리가 있네. 여기에 카카오의 전 이제 그 돈줄을 쥐고 있는 투자 전략 최고 권위자가 네.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구속이 되니까 이게 일리가 있네.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네. 오늘 김범수 전 의장이 출석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뭐 하이브가 SM에 인수 중단하고 카카오 경영권 넘기고 협력하기로 했고, 근데 사실 또 그 와중에 94억 원 먹고 날아가시는 그분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계열사가 200개가 넘어요. 네. 이게 시너지가 없어. 계열사 간 협업이 잘 안 돼.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이 계속 떨어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021년 6월, 7월만 하더라도 17만 원대였어요. 네. 지금 지난 주말에 3만 9천 원대로 떨어져요.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네요.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야. 카카오 뱅크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게임즈 페이 네. 모두 고점 대비 70에서 80% 넘게 빠졌어요. 아니 지금 카카오 주식 샀던 사람들이 나 6만 원에 샀다, 8만 원에 샀다, 10만 원 샀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기는 그렇게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먹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카카오가 한 200만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네. 사실은 75% 떨어지면 이거 저평가 국면이라고 해서 그럼요. 중추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직 여기 지금 사법 리스크 남아 있습니다. 주주들 모럴 레저드 굉장히 레저드 심각하고요. 심각하죠. 맞습니다. 네. 실적 좋으냐? 증권가들 실적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보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일들 비슷한 거 그래야 아니에요. 맞아요. 짜잘짜잘한 거 가지고 해버려요. 진짜 제가 걱정되는 게 그래서 두 가지인데 국민주로 불리는 카카오주가 이렇게 추락하면 결국 죽는 거는 서민들, 개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30들 영끌하는 거 가지고 지금 뭐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 없고 힘 없고 그다음에 큰 자본을 갖지 못하고 뭔가 좀 희망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하지만 돈은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야. 지금 현재 맞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2030이 지난 1년 동안 비투하거나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영끌해서 빚을 부동산, 내서 네. 부동산 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했냐 규모가 1년 동안 134조 원입니다. 2030만. 아이 진짜 그렇게 많아? 내가 기침을 하네. 세상에. 집 사는데 한 해 동안 거의 75조 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냈어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5대, 6대 증권사를 통해서 또 이제 이 빚내서 이제 영끌해서 주식 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비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정 이상 이자율을 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대출도 안 해줘요. 더 이상.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게 신용융자라고 해서 돈 빌렸는데 뭐 2, 3일 내로 이제 원금을 갖다 넣지 않는다면 반대 매매 들어가는데 네.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있어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다 거지되는 거야. 내가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나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런 상황 자체가. 게다가 이 사법부 최종 판결도 나고 나면 카카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카카오는 이렇게 뻔뻔해졌는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뭐 결론 아니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단은 이게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오늘 오히려 아마 철퇴를 맞을 것 같아요. 김범수 전 의장이 오늘 또 어떤 이제 얘기를 할지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과연 이제 이 2,400억 원이 동원됐는데 과연 이거를 그냥 모르고 있었을까? 물론 뭐 그렇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안을 인지했는지 또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가 일단 해소가 돼야 돼요. 이거 혹시 누가 보이지 않는 검은 선이 뒤에서 막 또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주가 조작처럼? 사모펀드랑 자기네 계열사랑 합쳐서 여기 주가 조작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이건 꼭 말해야 돼. 키움증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키움증권이 지난번에도 한창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아예 지금 도덕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빠져 있어서 여기로 인한 손해를 지금 유사는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영풍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대부분 보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네. 너무 이제 큰 손들의 놀이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공매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모펀드가 개입을 하면서 시장을 정말 혼탁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잔금이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고 딱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나쁜 애들 잡아주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왜 안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금감원 주가 일을 조작을 파악해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데까지는 네. 시간이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걸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투명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영원히 박스권이에요, 우리는. 아니 왜 맨날 이렇게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깜깜한 얘기만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우리가 총선 때 가서 그 사람들을 뭐 단죄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다 대답 못 하시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대신에 정부 당국에다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계속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혹은 야당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조금 리스트 적어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단죄할 사람 단죄하고 또 국민들에게 캠페인도 하고 이것저것 잘 합시다. 방법이 지금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는 코스피 2,300 간다고 또 여기서. 근데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의 네. 국채가 5%이니 5%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 외에는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네. 금융주하고 일부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그렇게 수익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되면 고물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 계속 유지가 되면 고물가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에너지 100% 수입해다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분간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시네. 그러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요게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니, 전쟁이라도 끝나야지 고유가는 좀 정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진짜 못 살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도 한번 다시 또 솟아날 구멍이 있는지 우리 대통령 사우디 가서 뭐 잘하고 있다니까 또 돌아오실 때 무슨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실지 선물 보따리를 갖다 투척해 주실지 가지고 오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